안녕하십니까? 종아입니다. 오행? 그게 뭔데요? 우리 삶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나무, 불, 흙, 쇠, 물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서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동양 철학에서는 이 5가지 요소를 오행이라고 부르며 세상의 모든 현상을 설명하는 기본 원리로 사용한답니다. 오행은 단순히 5가지 물질을 넘어 각각의 기운이 어떤 역할을 하고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 알려주는 지혜로운 시스템이에요. 우리 삶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오행의 비밀,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볼까요? 나무 기운은 어떤 일을 할까요? 죽은 나무도 쓸모가 있다고요? 나무는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오행 중 하나일 거예요. 나무는 곡식, 과수, 꽃, 약초 같은 식물들 의미해요.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어나고 열매를 맺는 모든 과정에 나무의 기운이 깃들어 있죠. 푸른 숲을 보면 생명력이 느껴지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랍니다. 신기하게도 죽은 나무도 쓸모가 많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죽은 나무는 불쏘시개가 되어 불을 살리는 데 사용될 수 있어요. 그리고 튼튼하게 자란 나무는 집을 짓거나 가구를 만드는 데 쓰이는 훌륭한 건축 재료가 되기도 하죠. 또한 나무는 왕성한 흙의 기운을 제어 조절해주고 때로는 물이 흘러가는 수로를 만드는 역할도 한답니다. 정말 다재다능하죠? 불 기운은 그저 뜨겁기만 한 걸까요? 불에 숨겨진 능력은 무엇일까요? 불하면 보통 뜨거움이나 위험함을 먼저 떠올리실 거예요. 하지만 불은 그저 뜨겁기만 한 존재가 아니에요. 불은 태양으로 나무를 더욱 잘 자라게 돕는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있답니다. 햇볕이 식물을 키우는 것처럼 따뜻한 불의 기운이 생명의 성장을 촉진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불은 어둠을 밝히고 추위를 녹여 우리에게 안락함을 가져다 줘요. 깜깜한 밤, 모닥불 주변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불은 빛과 온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쇠를 재련하여 단단한 금속을 만들고 흙으로 아름다운 도자기를 굽는데도 필수적인 역할을 한답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불이 정신을 수양하고 돌을 닦는 데도 중요하다고 보았어요. 흙기운은 왜 중요할까요? 모든 것의 시작과 끝. 흙은 우리가 발 딛고 사는 땅을 이루는 근원이에요. 흙은 나무를 키우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존재죠. 모든 생명은 흙에서 시작하고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흙 속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광물들이 숨겨져 있고 흙은 이 광물들을 캐낼 수 있는 근거지가 되어준답니다. 또한 흙은 불의 기운을 보존하는 역할도 해요. 불이 너무 강해지지 않도록 막아주고 불의 열기를 오랫동안 품고 있을 수 있게 하죠. 또한 강물이 넘쳐 흐르지 않도록 댐을 만들어 물을 막아주고 물로부터 불을 보호하는 것도 흙의 중요한 임무예요. 흙은 만물을 품고 지키고 변화시키는 대지의 어머니 같은 존재랍니다. 쇠기운은 차갑기만 한가요? 쇠가 하는 특별한 일은? 쇠는 보통 단단하고 차가운 이미지가 강하죠. 하지만 쇠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쇠는 나무의 가지치기를 도와 나무가 더 건강하고 예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요. 마치 가위로 머리카락을 다듬듯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 성장을 돕는 거죠. 또한 쇠는 더위를 식히는 데 사용될 수 있어요. 에어컨이나 냉장고처럼 차가운 기운을 만들어내는 것도 쇠의 속성과 관련이 깊죠. 흙의 기운을 활성화시켜 더욱 비옥하게 만드는 역할도 쇠가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쇠가 수원지가 되어 물을 생성하는 근원이 된다는 점이에요. 바위 틈에서 맑은 샘물이 솟아나듯 쇠의 기운이 물을 만들어낸다고 본 거죠. 물 기운은 그저 흐르기만 할까요? 물의 놀라운 힘. 물은 생명의 근원이죠. 물은 나무를 키우는데 필수적인 요소예요. 물이 없다면 어떤 식물도 자랄 수 없으니까요. 물은 또한 너무 강한 불의 기운을 조절하고 진정시키는 역할을 해요. 홍수가 났을 때 불을 끄는 것처럼 물은 균형을 잡아주는 힘을 가지고 있답니다. 또한 흙을 윤택하게 하여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쇠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역할도 해요. 녹슨 쇠를 물로 닦으면 깨끗해지는 것처럼 말이죠. 물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모이면 흐른다는 거예요.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 시내를 이루고 시내가 모여 강이 되고 강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향하며 끊임없이 쉬지 않고 순환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답니다. 오행?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될까요? 지금까지 오행 각각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어떠세요? 우리 주변의 모든 현상이 이 5가지 요소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참 신기하죠? 오행은 단순히 5가지 물질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 서로를 돕고 상생, 견제하며 상극 균형을 이루는 자연의 원리를 담고 있어요. 이러한 오행의 원리는 동양 철학뿐만 아니라 의학, 풍수지리, 심지어 성격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어 왔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몸의 장기들도 오행에 따라 분류하고 특정 오행의 기운이 부족하거나 넘칠 때 질병이 생긴다고 보기도 했어요. 여러분도 이제 주변을 둘러보며 오행의 원리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분명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